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 2, 3번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문서식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시트보, 통합문서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엑셀 파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열었더니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보안 경고가 떴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그러면 이 여러 개 이제 시트들을 가지고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1번 시트였더니 게임 매장 매출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 3번이다 그러면 게임명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대상이 우리 B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대상에 앞에 있는 두 글자가 17 이하, 17 이하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18세다, 18세다, 16세다, 뭐 16세다, 17세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일단은 꺼내와서 그게 이제 1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상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때에는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개를 꺼내 오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1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수량이 지금 디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수량이 전체 수량의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상에도 지금 조건이 붙어 있고 우리 수량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대상에 대한 그 조건과 우리 수량에 대한 이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쓸 때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싹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우리 수량이라는 건 쭉쭉쭉 가지고 있지만 전체 수량의 평균 그 전체 수량의 평균값은 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수량의 그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우리 A의 16번에서 A의 17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의 16, 17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조건을 쓰래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수량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평균 구할 때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의 전체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수량의 전체 평균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이 영역은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이 영역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평균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에버리지라고 쓴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이제 조건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end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대상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일단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올 때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상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글자를 꺼내오겠죠. 그때 꺼내온 그 값이 17 이하야.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17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있다. 이 수량이 전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 표시해주고 우리가 에버리지 그 함수 쓴 거는 아까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거는 틀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요 뒤에다 쓴 거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본 건 이건 이제 맞게 쓴 거고요. 앞에 있는 이 조건이 틀렸습니다. 이 조건이 왜 틀렸냐?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은 우리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거는 텍스트, 문자예요, 문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8이다, 16이다, 17이다 해서 데이터, 그 데이터를 꺼내 올 텐데 그 데이터가 싹 다 이제 문자로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근데 문자로 가지고 오고 나서 뒤에서 숫자 17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1이 있어도 문자 1과 숫자 1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문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문자로 추출된 그 값이 숫자 17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요. 해서 요 레프트 함수로 우리가 구한 거를 이거를 이제 숫자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만들어 주냐?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꺼내온 그 값이 만약에 18이다 그러면 문자 18에다가 곱하기 1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을 해주면 그 값이 이제 숫자 값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숫자 값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1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을 왜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false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나타나는 게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식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결과값은 A의 19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특정 필드의 값만 보겠다 어떤 특정 열의 값만 보겠다 그게 아니죠.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보여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고요. 우리 정렬 필터에서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값은 A의 19번 셀부터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의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전체 범위가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 두 개 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영역 지정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19번 셀이다 해서 A의 19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는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지금 요만큼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온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줬어요. 곱하기 1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하면 그거는 이제 문자, 텍스트로 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서 우리가 숫자 값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숫자 값으로 만든 게 17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이 있다. 그 수량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써준 거죠. 그때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엔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결과값을 추출해 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4번부터 F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매출액이 있대요. 우리 매출액이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매출액들 중에서 가장 크거나 그랬습니다. 가장 큰 값 찾으래요. 그리고 이익금이라는 게 있대요. 이익금은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이익금이 가장 큰 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금에서 가장 큰 거를 이제 찾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크거나 그렇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이다.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파랑. 요거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맥스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익금에서도 가장 큰 걸 찾을 거니까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익금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최대값을 구해놓고 그 최대값이랑 똑같은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을 지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그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해당 데이터 범위 이 영역 먼저 범위를 싹 다 지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러면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요거 찍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만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오화 함수 써놓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수량이 맥스 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맥스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매출액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스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금이 있다. 이 이익금이 똑같냐? 뭐랑 맥스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맥스라고 써주고 이익금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이제 맥스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이제 오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2의 4번 셀이요. 요 셀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끄레만 딸라가 붙게. 그리고 F4번 셀도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머리끄레만 딸라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버튼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는 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색 파랑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해서 파랑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굵은 기울린 꼴 파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우리 이익금에서 가장 큰 값이 85,700이에요. 해서 얘가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데이터는 지금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이 66,250원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그때 쓴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출액의 최대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익금의 최대값을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놓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맥스 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싹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쓴 겁니다. 그때 여기 셀 주소를 보게 되면 E의 4번 셀이다, F의 4번 셀이다 해서 우리가 매출액과 우리 이익금의 첫 번째 셀들을 각각 이제 찍어줬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이런 셀들은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할 거라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맥스 값이요. 맥스라는 그 함수에 쓴 셀 주소 이 영역들은 싹 다 이제 절대 참조를 해줬죠. 왜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영역에서만 구해줘야 되고 무조건 이 영역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이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조건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랑 우리 통합문서 보기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C의 4번부터 G의 20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C의 4번이다. 그러면 C의 4번이 요 80이 들어있는 이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20번 영역이다. 그러면 이 점수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하고 이 5과목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은 데이터를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셀 잠금을 해제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해당 영역 이렇게 이제 싹 다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 보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보호라는 탭에서 문제에서도 셀 잠금을 이제 해제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금이라는 거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잠금을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해라 라고 했는데 그 아래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그 텍스트 상자도 잠금을 이제 해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트 보호 그 대화 상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도 이제 잠금을 해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의 도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형 서식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도형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의 크기 및 속성이요. 크기 및 속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크기다 속성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이요. 속성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이곳에 보면 잠금이다 해서 잠금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얘도 이제 잠금을 이제 해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잠금에서 이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체크 해제를 해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도형 서식상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 시트 보호 이제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시트 보호를 할 때는 검토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검토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의 변경 내용에 보게 되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요 시트 보호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시트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우리 잠김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열 삽입 그리고 행 삽입 요 네 가지는 이제 허용을 하래요. 허용을 하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싹 다 이제 보호를 할 건데 그때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금 지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허용할 내용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만 더 추가로 허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열 삽입하고 행 삽입이요. 해서 열 삽입에 체크해주고 행 삽입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레이어 보기로 표시를 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있으니까 우리가 페이지 레이어 보기로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보기라는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통합문서 보기하고 이렇게 있고요.
문제에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요거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바닥글이요. 바닥글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바닥글 추가하고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 영역이요. 오른쪽 영역에 현재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표시의 예를 보니까 만약에 1페이지일 때는 지금처럼 1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닥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왼쪽 영역이다, 가운데 영역이다, 오른쪽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구역, 오른쪽 영역에 그랬으니까 오른쪽 영역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이제 표시하는데 지금처럼 1쪽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페이지 번호를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페이지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앰퍼센트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쪽이라는 글자를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한글로 직접 이제 쪽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 1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쭉쭉쭉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